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그 한국이 강한 knowledge based innovation이 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정답이냐. 그래서 제가 예문으로 이제 the answer is both yes and no. 강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약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이제 y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research evaluation이라든가 이런 학문적인 어떤 프랙티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글을 쓰냐라든가 전화를 한다는 것이 국시화되고 있고, 내셔널 R&D 버짓은 사실은 그 국가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R&D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투자하고 있고, 지금 그 루츠 레이더스도프 교수를 비롯해서 JWCO에 있는 학자들도 사실 R&D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시장을 의도적으로 사실은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올라오자 하거든요. 아시아 쪽에.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R&D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우리가 돈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예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리플 헬리스 시스템적인 그런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상당히 우울한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뭐 말씀드렸던 피인용 건수, 그 다음에 자주 뭐 요즘 언론에 자주 인용되는 HCR, ISIT 리서치, 그러니까 ISI라는 이름은 이제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제 톰슨 로이터스라는 회사로 바뀌면서 이제 사실은 완전히 이제 정보 중심의 회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톰슨 로이터스 ISI의 HCR에 보면 한국 2008년도에 이제 3명밖에 안 되고 2009년도에도 뭐 5명인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탑 스타 사이언티스트 없다는 것이고, SCI 한국의 SCI 저널들이 그러니까 다른 그 외국의 학자들한테 레퍼런스 되지 않고 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한국 SCI 저널이 이제 SCI, SCI-E, SSCI, ANHSCI를 합쳐서 79종이 되지만 우리끼리 어떤 클러스터, 내셔널 클러스터도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차이니즈 저널들 가운데서 SCI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0년대 넘어가면서 ISI에서 정책적으로 차이니즈 저널들, 또 어느 또한 차이니즈인 경우가 많은 차이니즈 저널들을 정책적으로 SCI 데이터베이스에 대거 흡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차이니즈 SCI 저널들을 분석을 했었는데, 레이더스도프 교수하고 킹조라고 하는 중국의 SCI 데이터베이스처럼 만드는 그런 연구소를 하는데 분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림이 다르게 나옵니다. 차이니즈 SCI 저널들은 자기들끼리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식 교류의 매체로서 이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이니즈 SCI 저널들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대학원생들이 이제 거기서 논문을 쓰면서 인터내셔널 리서치 프랙티스가 뭔지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지스팅한 패컬티 멤버들은 오늘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프레스티지어스한 인터내셔널 저널들에 가면서 어떤 조량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SCI 저널들이 한국에서 나레지 베이스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느냐,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SCI 논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놀랄 만한 현상인가. 근데 이런 현상들은 그러니까 전환기전 현상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 이제 여러 교수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스라든가 네덜란드에도 그렇고 영국의 국제화를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다음 그에 비교해가지고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SCI 저널이 거의 없지만 국내에서, 하지만 내셔널 리서치 시스템이 엄청 강하고, 그런 내셔널 리서치 시스템은 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한국의 지금 상황이 상당히 프러스트레이팅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저널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제가 그 한국의 SCI 저널 2004년도에 10건을 분석하면서 보면 상당히 흥미롭지만 좀 부끄러운 케이스들. 예컨대 인용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예컨대 A라는 한국의 SCI 전에 발행을 했는데 내가 B라는 그 SCI 전에 하면서 A라는 전을 인용을 하면 그 A라는 저널의 학회에서 뭐 나한테 뭐 상품권을 준다든가 약간 그러니까 피인용 지수가 높아지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발행하고 어떤 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SCI 저널의 경우에는 자기 그 연구원들한테 그 저널을 많이 인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비공식적인 어떤 뭐 그런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것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봤을 경우 정말 우리가 SCI 저널, 코리안 SCI 저널이라는 개념 자체도 국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나이즈 베이스 이노베이션을 만드느냐. 그다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뭐 저희 관점도 그렇고 이 트리플 헬릭스의 관점도 그렇고 나리즈 베이스드 이노베이션 그럼 결국은 네트워크다. 결국은 어떤 싱글 노드, 갭의 노드 혹은 갭의 기간, 갭의 흑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에서 더 이상 싱글 노드로 나리즈 베이스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특히나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들 콜래보레이션을 촉진하는 테크놀로지들 이제 우리가 이 리서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사이언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이 소셜 사이언스, 이 휴머니티스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영국의 ESIC라는 펀딩 기관에서는 이 휴머니티스라는 이런 기관들이 연구소들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뉴 테크놀로지들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콜래보레이션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R&D가 얼마만큼 강한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트리플 헬릭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삼중나선이거든요. 삼중나선. 다시 말해서 세 개의 주요한 그 액터가 있다.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가구만 쪽. 세 가지 주요한 액터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묶였을 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제 아마 에더스 도르프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하는데 또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시스템 티어리거든요. 시스템 티어리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인 그 루만이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 티어리 내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시스템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혹시나 뭐 하다가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한다든가 혹은 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든가 좀 틀렸다든가 적극적으로 의견 게시를 좀 해주시면 저도 같이 좀 의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국의 정부 정책을 좀 한번 쭉 훑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 정부의 정책이 특히 R&D 파트너십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가 지식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이 코퍼레이션들을 좀 이렇게 협동을 좀 촉진하는 정책이었는지 우리 다시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한국의 연구 정책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노무현 대통령 정부까지 이제 쭉 봤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가공원 때 가장 제가 대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정부의 푸시가 강했던 대학 제가 몸담고 있는 영남대학교도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만들어진 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푸시가 강했던 이런 푸시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과 퍼블릭 오거니제이션,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들 간의 어떤 협동을 되게 강하게 만들었던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강제적이었지만 전두환 그다음에 전두환에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제 머제는 기지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죠. 그다음에 이제 키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시절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런 리서치 오거니제이션들이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섹터에서 자꾸 만들어져 나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대학의 역사, 하이어 에듀케이션 하는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서 계속 따라가고 그 기술이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오는 거에서 이제는 이제 사이언스로 우리가 다시 앞서가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에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에이전시,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되게 지배했던 그런 시기가 되었고 IMF를 겪으면서는 좀 이때부터 많이 위축되면서 그런 이제 BK21이 오면서 한국 R&D 프로그램이 정말로 이제 소위 말해서 선진화된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체계화된 R&D, 내셔널 R&D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계속 여전히 BK21을 추진했고 특히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정책적 기조에 따라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가 합쳐져가지고 교육과학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하고 정통부의 정부 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을 거쳐서 지식경제부가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사이언스 중심의 혹은 이런 중심들 기초연구들은 주로 교과부에서 하게 있고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연구들은 주로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연구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들을 쭉 한번 봤고요. 제가 이제 그 연구 정책들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한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슬라이드는 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다른 슬라이드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정리했느냐의 부분인데, 그래서 SCI 논문인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SCI 논문이 나온 것은 1998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리플 헬릭스 인디케이터를 할 때 어떤 류의 인풋 데이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이 인풋 데이터 포맷을 그대로 관심 가졌습니다. 그래서 68년도 연도, 그 다음에 포탈 논문 수 유니버시티가 있고, 인더스트리가 있고, 가버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인더스트리 공제하고, 유니버설 가버먼트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가버먼트, 그 다음에 세이어 공제하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트리플 헬스 연구가 특히나 가장 어려운 것은 이러한 작업들이 상당 부분 수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기관이 유니버시티고 인더스트리 가버먼트를 구분하는 것이 일단은 그거랑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자료를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카이스트의 학술정보 운영팀을 주로 운영을 의뢰를 해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이스트 팀하고 주로 협조를 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제가 직접 수집하지 않고 그쪽에서 주로 이제 수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의 포맷이 있고, 그래서 1968년도부터 한번 보면 지금 계획신문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치면 RSK가 0.99가 나올 정도로 지금 퍼블리케이션 수, 토탈 수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랄만한 현상이고, 심지어 이제 노출 레이더스로 조사하고 핑조가 차이나 앤 코리아 업세팅 월드 사이언스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놀랄만한 지금 RSK 값들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밑부분 놈들을 보면 이제 유니버시티하고 인더스트리 협동, 유니버시티 인더스트리 가운데 협동하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어떤 총 숫자에 비교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그 사람들이 뽕파리시 메이커들이라든가 정책기관들 이 부분에 지금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의 경우에서도 앞서 말했던 어떤 네트워크 간의 어떤 역동성을 측정했다기보다는 단순한 협동 빈도만을 보는 거다. 어제 아마 충분히 강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트워크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트리플 헬릭스라는 분야가 확증한 연구 분야인데요. 여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도 오고 많이 오는데, 원래 이 개념 자체는 헨리 에트코비치라는 그런 경영학 하는 사람들, 헨리 에트코비치라는 그 영국의 유캐스 대학의 매니지먼트 스쿨에 있는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플 헬릭스에 대해서 이 개념이라든가 띠어리 작업은 계속됐는데 계량화가 안 된다.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걸 가지고가 우리가 정말 이 트리플 헬릭스의 어떤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헨리 에트코비치가 이제 여기 계신 노트 레이더스트로프가 이제 사이언토메트릭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계량화하는 정도에서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인디케이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트리플 헬릭스라는 것이 이제 이론화된 작업들에서 옆에서 이제 지수 인디케이터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인디케이터에 대한 비평과 불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케이터의 얘기는 어제 말씀하셨던 건데, 그 인포메이션 띠어리, 그 샤논의 인포메이션 띠어리에 기반을 해가지고 엔트로피 측정하고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UI, UG, IG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보면 이제 1970년에서부터 2006년도 우리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이제 유니버시티 가버먼트 여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한번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다음에 다시 추세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 지금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아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이건 SCI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인더스트리하고 대학이 공조해서 논문을 쓰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SCI 논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항상 읽을 때는 그런 점에 그래서 보면 전체 숫자는 적지만 비슷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가버먼트 한국에서 논문 쓰는 경우는 우리나라 특히나 드물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그 공조가 정말 필요로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하고 봤을 때 많이 하게 되고,
제가 다른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국의 사회학자인 그러니까 그 보로우하고 그다음에 세비지라는 두 사회학자가 이제 2008년도에 브리티시 소시알러지에 어떤 논문을 썼냐면은 Coming Decade of Empirical Sociology